1월 휴가를 감안을 한다라면은 연초까지 상승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보면 좋을까요? 예, 이 부분은 어제도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 12월 중순 이래 우리나라 주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 금융투자, 연기금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장기 투자 관점이니까 거의 매도를 안 할 것이고, 그리고 금융투자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이들이 수사가다. 배당락이 있은 직후 바로 그들이 대량 매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요. 역시 예상대로 그들은 곧바로 그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4,700억 원 가깝게 대규모로 순매도를 하고 있죠. 그것을 감안한다면 기관들은 사실상 금융투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순매수나 진배 없습니다. 그만큼 금융투자가 적어도 오늘 하루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6거래일 동안 금융투자가 배당을 노리고 주로 프로그램 매수를 많이 했겠죠. 그들의 매수했던 총 규모는 6,700억 원입니다. 그중에 약 4분의 3 정도가 오늘 다 출회가 됐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배당 차익 매물이죠. 그 매물이 나올 물량은 최대 2천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건데, 그런 정도라면 시장에 단기적인, 특히 코스피죠. 코스피의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는 그만큼 작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코스닥을 오늘 탄력적으로 올리는 최소한의 심리적인 동인이 됐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을 상기해 보면 그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에 전개가 되면서 당시 코스피가 약했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코스닥 배당락 당일날 코스닥은 1.34%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당시 코스닥은 0.3% 오히려 올랐고요. 더 화려했던 것은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D+1, D+2. 작년에 12월 30일까지 거래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틀간 D+1, D+2, 12월 29일, 12월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코스닥은 무려 4.6% 대폭등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를 어느 정도 상기시키는 반등이 나왔다는 건데요. 당시 그러한 작년이죠. 작년에 그러한 상승은 그 다음 달 1월, 금년 1월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1월 효과까지 연결되면서 현재 또 한 번 코스닥의 1월 효과를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반복됐다는 건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 7년 중에 6번이 1월 효과, 코스닥 1월 효과입니다. 코스닥 1월 효과가 나왔다는 것,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최근 몇 달 동안 좀 저조했죠. 사실 지수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 2000포인트에 상응하는 코스닥의 지수는 평균적으로 650 내지 68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630포인트 아래라고 한다면 과거 대비 현재 상대적으로 조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지수만 놓고만 본다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코스닥을 선도하는 양대 축이 있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축이 있고요. 그리고 IT 섹터 최근에 상당히 인기를 구가하는 반도체, 장비, 소재, 최근에 스마트폰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바이오 및 IT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그 양대 축이 각각 상황에 따라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시장 전체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제약 바이오주가 낙폭과대로서 끌어올리고요. 또 추세 상승을 할 때 코스피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때에는 코스닥의 IT주들 가장 잘 나오는 좀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추세 상승을 하며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시 견인하는 양대축이 서로 어느 정도 보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고요. 또 현재 코스피의 배당과 관련된 매물은 사실 그 기관, 금융투자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해서 그 배당과 관련된 그 물량이 연초까지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연말까지 나오다가 연초에서는 그런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서 갑자기 그 물량이 들어오는 경향이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있었다는 건데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앞당겨서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당 낙전, 현재 지금 공매도를 상환하는 이른바 쇼커버링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지나가면 다시 공매도가 확대되는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식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이런 점에서 현재 전반적으로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코스닥이 이럴 효과가 나올 소지가 크다 하는 긍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유력하게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상황을 반드시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100% 확률은 없다는 것이죠. 다소 부정적인 변수가 좀 있습니다. 작년과 크게 차이 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매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작년에는 개인이 주도가 됐습니다. 1월달 한 달만 따지면 약 4,500억 원 정도를 개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건데, 아마도 내년 1월달에는 개인이 주도하지 못할 겁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주도를 할 것이라는 점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는 제약 바이오 또는 현재 화장품, 기타 엔터테인먼트 같은 성장주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IT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IT주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상승한 폭이 좀 과다한 부담이 좀 있다는 것에서 역시 추가 상승하는 데서 그 점이 걸림돌이 될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12월 달에 한미약품 모멘텀이 하나 더 있었고요. 당시에 또 셀트리온 모멘텀도 좀 있었죠. 램시마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바이오 모멘텀이 있었고, 화장품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뭐 그런 측면, 이런 모멘텀이 상당히 강해서 그들 성장주를 강력히 이끌 만한 그런 분위기가 창출돼서 금년 1월 달이죠. 전 세계 주요 증시에서 가장 탄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때였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멘텀이 많이 죽었죠. 현재 셀트리온 정도만 한 가지 바이오 시밀러가 전성기를 이룬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한미약품 등의 제약 모멘텀이 많이 죽어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에는 그런 성장률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전형적인 이런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가 있었지만, 금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 제약바이오 현재 모멘텀이 약한 데다가 이미 기술주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또 기술주들이 올라간다면 독립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죠. 코스피 IT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과 연동돼야 됩니다. 해서 현재 연동되거나 종속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 주체가 기관 또는 외국이라고 한다면 과도한 오버슈팅은 여간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리고 작년에는 코스피가 워낙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대안으로 코스닥이 선택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코스피가 다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코스닥의 작년만큼의 그러한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느냐. 또 현재 12월 초 저점 대비 이미 8% 넘게 올라와 있는, 거의 9%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폭도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작년과 같은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가 현황까지 오늘 양우석